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나 그리고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 속에 있는 단위 어그리거트를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쉽게 이제 연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실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그 도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곧바로 저런 이벤트 스토밍의 형식으로 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분석을 통해서 곧바로 하게 되죠. 인터뷰도 곧바로 하게 되고. 예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 DDD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 건강보험공단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고 이것을 어떻게 바운드리 컨텍스트로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DDD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한번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건강보험본단에는 기본적으로 코어 도메인이 통합급여라고 해서 우리 이제 보상을 주는 그 급여 처리가 가장 핵심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어떤 변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그때그때 자꾸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표준화하고 이렇게 정규화해가는 그런 보수 작업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노니컬 모델을 아주 예쁘게 계속적으로 가꾸어가는 노력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속도가 저하되고 그리고 배포 주기를 자주 가져갈 수 없고 차세대를 매번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놀리스의 환경에 갇혀 있는 그런 지금 케이스고, 뭐 어떤 차세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로 적합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역을 기존에 우리가 접근은 모든 업무의 영역을 이렇게 하나의 싱글 모델로 갖고 가려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분해를 하는 첫 번째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 들이댈 수 있는 칼은 도메인의 중요성으로 분리를 합니다. 중요성은 이런 것으로 우리는 식별할 수가 있죠. 기존의 보험공단의 장애라고 하는 걸로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장애가 벌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좀 크리티컬한 게, 뭐, 이렇게 추석 연휴 언제, 18일, 이게 한 10년 전? 뭐, 그 10년 이내에 벌어졌던 일 같은데, 수진자 조회 서비스가, 예, 장애가 생겨서 환자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장애들이 있고요. 작은 장애, 큰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가 언제 생길까요? 장애가 생기는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시스템이 가만히 있는데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주로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뭔가 디프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잘 되던 서비스가 갑자기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변화는 언제 생기냐면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잘해본다는 건 뭐냐면 개선을 뜻하죠. 뭔가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DB를 추가한다든지 테이블 필드를 추가했다든지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혹은 기존의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려고 뭔가 개선하다가 서비스가 장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아주 중요한 업무 영역, 이건 절대 서비스가 다운되거나 실패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코어 도메인이 있을 것이고, 이건 어, 당장 시급성보다는 한 몇 시간 정도는 장애가 생겨도 큰 문제는 없어. 나중에 처리를 해도 돼. 이런 약간은 서포팅 도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중요도가 조금 낮은 영역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 두 영역이 뭔가 같은 테이블을 쓰고 있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는 분리되어 있는데 결국은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연동이 좀 강하게 되어 있다거나 그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다면 일단 멀티 도메인으로 쪼개는 것이 좋고 이것이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좀 런타임에서 강한 결합이라면 이벤트 드리븐으로 쪼개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의 업무 중요도로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방어적인 입장이죠. 가장
방어적으로 적어도 오류가 전파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업무의 중요성 위주로 이제 자치성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위주. 그러니까 자격 징수라든지 통합급여라든지 자기 업무 영역별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 업무 영역 범위 안에서만 고민하기 때문에 내 모델이 깔끔해지죠. 예를 들면 자격증수는 가입자라고 하는 같은 데이터인데 같은 그 사용자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가입자라고 하고 가입 처리에 대한 것만 자격 관리에 대한 것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 될 겁니다. 통합급여는 수진자라고 해서 이쪽 관련된 것만 하면 될 겁니다. 이 용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면서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건강관리는 검진에 대한 데이터만 데이터의 그 프로블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관리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마찬가지로 요양인에 관련된 여러 이 업무 영역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필드들만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업무 영역이 아닌 영역에 대한 복잡도를 내 업무 쪽에 이렇게 전파된 것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업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수준이 서브 도메인으로 분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한 뭐 3개에서 10개 사이 도메인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이것보다 훨씬 도메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구조로 분해를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분해를 해놓고 나면 장점은 동기부여나 자치성 차원이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팀 간의 자치성이나 간섭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간섭이죠. 어떤 업무적인 간섭이 그 시스템에 너무 이렇게 심해서 업무의 비효율이 있다든지 어떤 그러한 장애 전파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팀 위주로 해서 쪼개고 그 팀이 이 서비스를 계속 내가 이제 독립된 배포 범위니까 그 자기가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고 싶은 개선을 자주 하고 싶은 팀은 자주 해서 뭐 어떤 나중에 평가를 잘 받게 한다든지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서로 간의 연동은 이렇게 펍섭 방식으로 해서 어떤 민원 프로세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최초 단계에서부터 다음 단계까지 이렇게 관심이 있는 한 팀이 다른 팀의 이벤트 벌어진 그 어떤 시스템의 결과만 중간에 이벤트를 받으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흘러갈 수 있죠. 어떤 여러 크로스하는 부서 간의 업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레오그래피 혹은 오케스트레이션 기법으로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DDD를 기반으로 해서 분리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것들을 실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표준 프레임워크를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죠. 공공에다가 적용할 때. 그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제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할 때에 이제 활용 영역을 좀 보면 첫 번째는 다양한 제네릭 도메인들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로그인 처리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자료실 일정 관리 보안 등 이런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해를 해놓고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우리 회사가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네릭 도메인의 서비스들로 활용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그 표준 프레임워크 기본적으로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비즈니스 도메인 언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기술적 레이어 그러니까 데이터 액세스라든지 다양한 이런 하부에 필요한 기술 레이어와 잘 분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에서 계승해 온 것도 있고 표준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르게끔 준수 사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린 아키텍처를 추구하게 돼 있죠. 클린 아키텍처가 좋은 점은 비즈니스 레이어가 밑에 하단에 있는 이런 인프라 레이어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STful 서비스로 기존의 이 컴포넌트들이 이제 JSP의 형식의 JSTL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경량 UI 프레임워크의 어떤
형식으로 최근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샘플링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RESTful API를 경유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좀 준수하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수 사항을 뭐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eGovernment 프레임워크를 하나의 그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감싸주는 이런 인프라 레이어에다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어,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과 도메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연동하는 조금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벤트 드리븐한 그런 아키텍처 패턴들을 여기다가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적용을 하면 곧바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도메인 영역과 기술 분야 영역을 이제 분리를 해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